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두고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지난 4일 발간된 개간지 의료정책 포럼에 실언을 올렸습니다. 우 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젊은 엄마들이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며, 소아과는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접수 마감될까봐 일찍 간다, 아픈 아이 두고 무슨 브런치를 등 공감할 수 없다는 누리꾼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기 키우는 집은 병원 갈 때 이 앱을 꼭 쓰던데요. 네. 요즘 이 앱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아과 예약을 위해서 유료 앱을 사용해도 부모님들 여전히 이른바 오픈런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죠. 이 똑딱이 유료화 도입 후에도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딱은 월 1,000원을 내면 병의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접수나 원하는 시간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아과를 찾은 부모들에 따르면 병원에 따라 현장 대기 고객, 또 똑딱 예약 고객 등이 겹치다 보니 진료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똑딱에 대한 평가는 상반됩니다. 소아과 오픈런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똑딱만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월적 시장 지위를 활용한 똑딱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국감에서도 진료 예약 플랫폼들이 진료 차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유료 이용자보다 무료 또는 비회원 간의 진료 접근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진료 예약 플랫폼의 공공시장 편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사진, 지난달 열린 소아과 탈출 학술 대회입니다.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보톡스 핵심 포인트, 또 일타 강사님이 쪽집게 강의하는 고지혈증 핵심 정리, 이런 제목의 강연들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모두 성인 만성질환이나 피부, 미용시술 관련 강연이었습니다. 당시 이 강연을 들으러 무려 소아청소년과 의사 600명이 왔을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이터 통신이 한국에선 저출산 때문에 의사들이 소아과에서 도망가고 있고 어린이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의 소아과 병원 수는 456개로 최근 5년간 12% 넘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정신과는 76% 넘게 늘어난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내걸린 안내문입니다.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2023년 8월 5일 문을 닫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만성 통증 등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해당 보호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병원 측은 피부 질환을 앓던 4살 아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추후에 보호자가 환불을 요청했고 곧바로 2,000원을 환불해줬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엔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 협조가 어렵고 의료소송도 우려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소아과 감소엔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처럼
보호자의 갑질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 고착화된 낮은 진료비 등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반가웠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고열과 심한 기침에 시달리던 5살 어린이를 태운 119 구급대. 대학병원 10곳에 연락한 뒤에야 겨우 치료받을 곳을 찾았습니다. 정책 미비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에 대한 묵념으로 간담회를 시작한 소아과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소아 필수 의료기관들이 소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0년 후에는 30대들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저희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어가는 현장 목소리는 담기지 않고 소아의료 비전문가들이 대형 병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그나마 부족한 인력이 대학병원 몇 곳으로만 쏠린다는 겁니다. 부족한 소아진료 인력은 총화되지 않고 정부는 하드웨어적인 확대하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 현장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아동 전문병원 60여 곳을 실태 조사했더니 소아과 의료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권역센터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도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기가 3시간이 걸린다고 나 진료 빨리 봐야 되겠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왔어요 라고 매일 한두 건씩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당장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꾸려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